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과 같이 북톡을 시작합니다.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좋은 책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고 연구되고 열심히 개선되는 삶, 신앙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쓰던 책이에요. 어떤 저희 청취자 한 분이 왜 자꾸 한국 책만 하냐? 나는 한국 책 읽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영어 책을 한번 해드려야죠. 그래서 Practical Theology and Qualitative Research. 그래서 실용 신학과 질적 연구 뭐 이런 거. 존 스윈턴이라는 교수가 에버딘이라는 대학 영국에 있는 2006년도에 꽤 오래된 책이죠. 제가 이 책이 2006년도에 나왔고 제가 2010년도에 사서 읽었으니까 제 박사 논문이 2009년도 시작해서 연구를 하다가 사실은 경제학 쪽으로 왜 캄보디아 교회는 자립을 못하는가 연구하다가 2, 3년 뒤에 바뀌었어요.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다. 페이트랭크가 아닌 갑과 을의 문제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터닝 포인트에 중요했습니다. Practical Theology 쪽이 아니라 Qualitative Research,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읽기 시작해서 보니까 5월 2011년도에 마쳤어요. 그래서 제가 11년도에 다시 읽으면서 와, 참 이 책 진짜 도움됐지. 사실 73페이지까지, 73페이지까지는 실용신학이란 무엇인가, 질적 연구는 무엇인가, 실용신학과 질적 연구,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275페이지까지는 다섯 가지의 리서치 페이퍼를 쭉 소개합니다. 사실은 73페이지로 딱 저는 쇼부를 봤는데 이 책이 왜 써졌느냐, 이 책은 사실은 질적 연구에 대한 텍스트북도 아닙니다. 고민하는 신학자로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학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질적 리서치를 통해서 접목 붙이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썼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건 theology라는 단어를 missiology로 바꾸면 나랑 딱 맞는 거거든요. 저는 theological 이슈는 없어요. missiological한 이슈가 있죠. 제가 솔직히 이름 석자 되면 딱 굉장히 세계적인 한국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좀 붙어서 싸웠어요. 그분 얘기가 목사, 선교지에서 말이지 신학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제대로 한다고 갑자기 선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자, 그러니까 그런 골수분자의 신학자들의 문제는 신학을 제대로 하면 전 인류가 세계 평화와 다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앉아 있어요. 네. 제가 지금 가르치는 데가 장로교, 그 장로교에서 20년 동안 장로교 신학을 열심히 죽어라 가르쳐서 160개 교회 개척했는데 하나도 자립을 못했어요. 신학이 잘못했어요. 그건 아니죠. 아니 뭐 켈빈 잘 가르쳤고 뭐 툴립도 잘 가르치고 뭐 교회론도 잘 가르치고 다 했어요. 근데 교회가 자립을 못해. 그건 뭐 어때? 그건 성교적인 문제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죠. 연구를. 네? 제가 한 40대 중반의 젊은 선교사가요.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국에서 오신 노인들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뭐 연구 얘기했더니 시간 방지게 비꼬는 말투로 그거 뭐 연구한다고 선교가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자식아 그렇게 얘기 못했고 아이고 못난 놈이 꼴값을 떠네. 연구한다고 선교 안 되지, 그지? 근데 연구 안 하는 선교는 맨 땅에 헤딩 또 150년 하는 거야. 왜? 20년 동안 자리 못하는 교회를 160개를 개척했는데 계속 연구하지 않고 그러면 1600개를 개척해봐야 1600명 월급 못 주는 순간 개척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개척이냐, 그죠? 그러니까 무식한 애들이 선교사라고 나와가지고 암담합니다. 선후배도 모르고. 네. 그래서 저는 qualitative research란 무엇이냐, 우리의 현 상황을 그 현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현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 그죠?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자,
qualitative research is a process of careful, rigorous inquiry into aspects of social world. 우리가 사는 사회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질문하고 rigorous, careful, 조심스럽게, 정직하게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적인 연구가 바로 그런 질적인.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qualitative research를 어떻게 하느냐? knowledge of others, 다른 사람이 아는 것에 대한 안, 그리고 knowledge of phenomena,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reflective knowledge, 그걸 고민하면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qualitative research인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knowledge of others. 지금 캄보디아 목사들을 120명인가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당신 언제 하셨어요? 15년 하셨어요. 그 누가 도와줬어요? 한국성교사가 도와줬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왜 근데 지금 아직도 도움받나요? 아, 왜 아직도 도움받나요? 아, 뭐 교인이 이렇고. 아, 보니까 뭐 애들이 한 100명, 어른이 한 20명. 15년 했다는 교회가 뭐 애들 120.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썬데이 스쿨이지. 그죠? 왜 그럴까? 근데도 뭐 계속 월급은 딱딱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다는 거에 교회겠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연구하면서 조용히 가서요. 그 교회 참석해 뒤에 앉아. 그래서 예배하는 거 그냥 적는 거예요. 아, 여기는 뭐 에어 컨디션이 없고 여기는 뭐 팬이 있고 여기는 애들이 있고 뭐 예배 드리는데 왼쪽에서 들어오고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뭐 어떤 교회는 막 어린아이를 그냥 그 예배당에서 오줌을 싸고 앉지 않나. 그거를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이다. 죽일 놈 이게 아니라 아, 저 아줌마가 애가 오줌 매렸다고 예배당에서 그냥 뒤집어가지고 뒤를 보고 예배당에다 오줌을 직직 깔리고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서 그 리플렉티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 아, 이게 몬돌끼리는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아줌마는 캄보디아 사람이 아니라 푸농이라는 또 그 부족인 거예요. 근데 푸농이라는 크리스찬들은 또 캄보디아 크리스찬과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는 자립을 다 한 거예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아는 것. 그래서 그걸 interpretive paradigm이라고 해요. 그 뭐냐면 내가 거기다 해석을 자꾸 해석을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저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질적 연구에는 뭐가 있냐면 narrative as knowledge. 그게 뭐예요? 이야기 자체가 우리의 이야기가 그것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이언스 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nomothetic truth라고 그래요. nomothetic truth는 scientific truth. 우리가 요즘 말하는 뭐 예를 들어 나노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데 나노테크놀로지 개발하는 연구가자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 당신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세요. 나는 뭐 태어났을 때 뭐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우리 아버지는 알 걸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나노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데에서는 아니 뭐 걔가 뭐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았건 아버지가 알코올이었건 부모가 이혼을 했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질적 연구, 더욱이 사회 인류학에서 더욱이 선교적으로 담임 목사가 애 아버지가 알코올이었고 어렸을 때 두드려 맞았다가 그가 하는 개척계와 직통적인 연구가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그 연구의 대상이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연구는 qualitative research는 ideographic knowledge라고 그래요. ideographic. 이건 뭐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세요. 영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라디오 하는 것처럼 TV 다 영어잖아요. 그죠? fact check 다 영어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science를 뭐 컴퓨터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하는 scientific knowledge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알아지는 knowledge를 ideographic knowledge, knowledge 자체, 스토리 자체에 meaning이 있는 거예요. 이 ideographic truth는 뭐냐? knowledge,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내느냐. 그래서 이것이 qualitative, 질이냐, quantitative, 양이냐.
그래서 둘이 한꺼번에 공존해야죠. 질적 연구는 20만 명을 인터뷰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20만 명을 서베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서베이가 뭐죠? 이렇게 찍찍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20만 명은 할 수 있지만 인터뷰를 20만 명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임파서블하죠. 왜? 제가 100명가량 정도 인터뷰하고 그거의 모든 인터뷰를 녹취를 해야 돼요. 그거를 녹음도 해야 되지만 녹음된 게 한국말로 한 건 한국말로 다 녹취를 하고 영어로 한 건 영어로 다 녹취를 해요. 그 녹취만 한 1000장, 1500장입니다. 그거를 10만 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수백만 장을. 그러면 뭐 한 $100 million 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그냥 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공존해. 그래서 양적인 리서치는 잘못됐다. 아니죠.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뭐 어떤 연구가 있냐면 커피를 마시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을 연구해서 그것도 10년 동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양적인 걸 한다고 서베이를 쫙 하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가서 퀄리티티브 질적인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알츠하이머에 많이 안 걸리네. 근데 봤더니 커피를 마신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하더라, 기쁘더라, 즐겁더라.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디프레션에 많이 안 빠지더라. 뭐 이런 것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대해서는 설문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설문지 아니면 그 인터뷰 질문 자체, 리서치 질문 자체가 거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귀납적, 인덕티브 리서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제가 지금 우리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의 대학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우리는 주로 뭐 귀납적,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귀납적 또 뭐 성경 연구에서 막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두란노에서. 귀납적이 있다면 디덕티브는 연역적이라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면 참 뭐 할 수 없죠.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이상.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귀납적인 건 뭐냐? 귀납적인 건 우리가 어떤 상태를 observe, 관찰하는 거예요. 귀납적이란 건 귀납적 성경 공부가 뭐예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형제에게는 뭐라고요?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장로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그 observation 서로 막 쉐어하잖아. 그러면서 나오다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다 보니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사랑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랑이 키군요. 근데 누구의 사랑인가요? 그 다음 단어가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군요.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귀납적 결론. 그래서 인덕티브는 데라에서 나온다. 그래서 귀납적 연구는 주로 퀄리테이티브, 그죠? 퀄리테이티브, 질적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카마의 말로는 칼 룽그룸 델라크루제트 꼼피아트 브리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네가 칼 룽그룸 하면 먼저 observation 해야 된다. 캄보디아 프로버브스의 캄보디아 잠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끼리가 싸우니, 그죠? 앤트가 뭐죠? 앤트가 한국말로 쥐새끼가 아니라 개미. 죄송합니다. 코끼리가 싸우니 개미가 죽더라.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지금 몬돌끼리에 라타나끼리에 이제 코끼리가 많아요. 라타나끼리에 사는 저기 농사인들이 보니까 코끼리가 막 둘이 붙었어. 남자가 여자 코끼리 하나 놓고 싸웠어. 저놈들 왜 저래? 그리고 싸운 데 가서 보니까 밑에 그냥 밭에 그냥 개미들이 막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리고 물어봤어. 야, 몬돌끼리도 그러냐? 그렇다.
아, 깜뽕섬도 그러냐? 아, 깜뽕섬 코끼리도 싸움. 아, 시엠랩도 그래? 보니까 장소도 상관없고 뭐 여자가 남자가 보든 상관없고 코끼리가 크건 상관없고 코끼리가 하얀 코끼리건 까만 코끼리 상관없고 이게 여름에 싸우건 겨울에 싸우건 상관없고 이게 수요일 날 싸우나 금요일 날 싸우나 상관없고 아침에 싸우나 저녁에 싸우나 아무 상관없이 코끼리가 싸운 자리에는 가서 보니까 개미들이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코끼리가 싸우니까 개미가 죽었네 라는 패턴, 그죠? 관찰해서 모르는 패턴을 발견하는 거야. 이렇다. 그리고 어떠한 hypothesis, 어떠한 예측을 하냐 하면 장소와 날씨와 날짜와 어떤 것 상관없이 코끼리가 싸우면 개미가 피곤다. 개미가 죽는다. 라는 theory를. 그래서 when elephant fight, ants get killed. 코끼리가 싸우면 개미가 죽습니다. 라는 theory. 그래서 이제 우리 훈센 대통령, 우리 국무총리가 한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문재인한테 그러는 거야. 캄보디아에서는 코끼리가 싸우면 개미가 죽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이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등 터지는데 똑같네요. 그죠? 이제 빗대고 얘기하면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코리아가 터진다는 거죠. 그죠? Shrimp gets crushed to death in fight between whales. 그거는 뭐야? Weaker suffer when powerful struggle. 그래서 귀납적 질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약한 자들이 그 파워풀한 사람들의 스트러글에 다친다라는 theory가 뭐 정치학도 나올 수 있고 경제학도 나올 수 있고 사회 인류학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죠. 근데 그건 연구를 해서 프루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말로 코끼리가 싸우면 개미가 죽어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면 deductive reasoning은 뭐냐? 연역적은 뭐냐? 연역적은 주로 양적 연구를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어떠한 theory, 코끼리가 싸우면 개미가 죽는다라는 theory가 있어. 힘 좋은 사람, 힘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 약한 사람들이 다친대. 라는 인류학적, 사회인류학적 그게 있어. 그런 거. 아니면 정치적 이런 논문이 나왔대더라. 그래? 그럼 한번 봐야지. 그래서 hypothesis를 그 다음에 그거를 가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한 다음에 그 말이 맞더라. 아니면 틀리더라. 라는 confirmation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로 엄청난 survey. 그래서 deductive는 뭐냐 하면 설문지를 돌려요. 그래가지고 설문지를 싸우는 코끼리한테 10,000개를 돌렸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ductive 연역적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서 하는데 왜 엘레펀이 싸우면 죽을까? 그런데 과연 코끼리들은 엔트들이 죽는 게 갑자기 한국말로 엔트가 생각이 안 나 계속 쥐가 아니라 벌레가 아니라 개미가 죽는 게 사실일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10,000마리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그랬더니 코끼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개미요? 우리는 개미가 있는지가 우리는 우리 밑에 개미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지역마다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싸울 때 앤트 몇 마리 죽였어? 저는 그냥 싸웠을 뿐인데. What ants? 아니 무슨 개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주 10,000마리 엘레펀트가 네가 아느냐 몰랐느냐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개미들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 저 코끼리가 싸울 때 너희들 죽는 거 알았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코끼리 싸움이야? 왜 살아있는 앤트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는 개미가 죽는 것을 자기가 싸울 때 의식 못하고 싸웠다라고
이렇게 연역적 리서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귀납적 연구는 ID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덕티브는 데이터, 상황을 통해서 나오고 연역적 연구는 theory에서 나와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보세요. 우리가 선교를 했어요. 지금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가르쳐 가지고 이 지금 내가 나눈 것은 2021년도 봄에 제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가르칠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Learning how to research in Cambodia. 그래서 인덕티브와 디덕티브에 대한 거를 놓고 가르쳤어요. 너무 안타깝게 100%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100%를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내 학생 100% 10명 중에 10명이 다 이해를 못해서 이거 이해시키는데 3일 걸렸어요. 그러나 해야죠. 왜? 왜냐하면 지금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서 20년 동안 개척교회 160개를 했는데 단 한 교회도 자립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향후 50년 동안 1600개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물론 다 자립 못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국이 전 세계 9번째라고 뻥뻥 과시되는 그 부자 나라에서도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 70%, 시골에 있는 교회 전체, 한국 교회 전체 70%가 자립 못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 선교회는 99%가 자립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 교회에다가 자립해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나 30% 가는 길, 우리가 캄보디아가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때 30% 가는 길엔 언제나 블루프린트가 있어야 돼요. 지금 160개의 교회가 자립 못했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개척해서 1600개가 만들면요. 아무 교회도 자립을 못합니다. 왜? 블루프린트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연구를 해야겠죠. 연구. 제가 연구하며 선교해야 된다고 어떤 나이 지긋한 분들이랑 만났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40대 중반 되는 젊은 선교사 한국 친구가 아주 비꼬는 말로 앉아가지고 아니 뭐 연구한다고 선교가 됩니까? 정말 못난 놈. 저런 것도 선교사라고. 무식하니까 연구 안 하겠다는 거죠. 책 한 권 안 읽어요. 책 한 권 안 읽고 선교합니다.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저도 열심히 하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고 해줘 다 기도하고 금식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바보스러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연구해야죠 당연히. 왜? 캄보디아 실정이 다르고 왜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천 달러를 써서 그저 신학교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고 160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지금 제가 가르치는 8명의 학생의 목회 경력이 83년입니다. 그러면 그 83년이라는 동안 한 교회를 자립을 못 시켰다. 이건 정말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해야 할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들, 이러한 연구가 계속돼야 되고 믿고요. 더욱이 캄보디아라는 컨텍스트, 이제 뭐 저는 캄보디아 장로교회 한국 분들이 하는 거고,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성회, 미국 신학교인데 미국 신학교도 개척교회를 거의 200개 이상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거의 다 자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예 자립론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여기 지금 제가 같이 섬기고 있는 남침례교회 교회 9개, 그 교회도 거의 다 자립의 길로 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11조를 한 2년 전인가 2년 반 전에 제가 가서 11조 강의하고 11조를 시작하고 해서 지금 다 자립하는 교회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접목을 붙이고 있냐 하면 캄보디아 신학생 중 8명 이제 내일 가서 4시간짜리 강의를 하는데 30시간 강의를 마치면 제가 그 8교회가 이제 내가 20년
해서 자립을 못했던 15년 해서 자립을 못했던 향후 몇 년 안에 내가 자립으로 가는 길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뭘 하냐면 모여서 당신의 교회의 정의가 뭐야? 당신에게 자립하는 교회의 정의는 뭐야? 라고 해서 아주 기본적인 걸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스몰 그룹에서 모여서 그룹 대화하고 서로 막 도전하고 해서 20년 동안 자립을 못한 교회가 30년 뒤에는 그래도 자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고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더욱이 이런 퀄리테이티브 리서치를 해서 15년 동안 14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14개 교회가 하나도 자립을 못했어요. 그중에 한 2교회 정도가 자립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고 거기 담임 목사님들이 열정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목회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왜 그럴까? 또 내 나름대로 계속해서 고민하며 생각해 봤더니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학 가르쳤고 음악 가르쳤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가르치지만 목회를 해본 사람을 데려다가 자꾸 간증을 시키고 그 노하우를 전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더욱이 깜장신에 이번에 총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너무 신실하시고 우리가 이런 거에서 출판합시다. 그래서 제가 출판해야죠. 출판하기 위해선 연구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뭐 출판을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아무거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연구된 캄보디아 깜장신의 20년 사역을 정리하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어떤 프로젝트. 제가 그래서 추천한 것이 3가지를 MOU를 쓸 겁니다. 첫째는 방질 목사님 영성을 우리의 클래스로 바꿔서 하는 것. 방질 목사님의 선교학 프린시플. 그래서 방질 목사님이 114권 책을 썼는데 그중에 10개를 캄보디아 말로 출판. 그래서 벌써 2개는 지금 출판돼 있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깜장신의 교회 개척의 자립론. 그거를 지금 있는 우리 팀들하고 같이. 그리고 3번째로 깜장신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창조론에 대한 것을 캄보디아인이 보는 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에서 유를 했다 하는데 그 무. 캄보디아 말로 zero가 sown. 근데 그 sown이 무가 아니라 유인 거예요. 유.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크리스찬들의 창조론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불교는 하나님 없는 종교인데 괜찮습니다. 근데 무에서 유를 했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로열 유니버시티 철학 대학원 애들을 가르칠 때 싸움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줍시다. 그래서 이 3가지를 MOU를 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제가 그들에게 캄보디아에서 마스터 레벨, PhD 레벨 연구하는 방법론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연구가 인덕티브인지 디덕티브인지도 모르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면 돼. 이게 지금 귀납적이야, 연역적이야. 그것도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베이직한 것들의 텍스트북들을 많이 써서 제자들을 키워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GBS 우리 청취자님들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오셔서 닥터 바보 TV 하시면 제가 매일 복음을 벌써 500 거의 이제 520일까지 갑니다. 청취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북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